그래서 언제부터 출근할 건데? 푼시야, 우리 사람 뽑는다. 한번 들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기를 너의 대안 중 하나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올 한 해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 정말 내가 필요했었을까? 내가 그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가? 아니다.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나 정도의 경력직조차 시장에 없는 것이다. 12년 전 나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회에 나왔던 친구들은 전부 어디 간 걸까? 이렇게 극히 소수만 남은 이 시장이 과연 좋은 시장인가? 정말 다른 대안은 없을까? 푼시의 조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푼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내년 2022년은 본격적으로 제 푼시의 조경 이야기 콘텐츠 작업을 하며 지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라는 부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처음 푼시의 조경 이야기를 계획할 때 목표했던 수많은 콘텐츠들을 1년 동안 꾸준히 작업해서 올려보려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며 제가 첫 순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푼시의 조경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처음 이걸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수많은 제의와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 같은 콘텐츠를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의 초심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다짐을 다시 한번 다져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다만 전 당초에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졸업만 하자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고, 그러면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그리고 조경이 좋아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공부를 했고 열정을 가지고 학교와 사회에 녹아들었죠.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 운이 따라줬고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었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죠. 많은 회사를 다녔고 다양한 업무들을 접해봤습니다. 애초에 조경이 제 성향과 잘 맞지 않아 최고가 될 순 없었지만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죠. 이렇게 20살부터 근 20년 가까이 조경에 몸을 담았는데 이러한 컨텐츠를 시작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건 3년차 때였습니다.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조경업계 그리고 조경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폐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료의 양은 중요치 않다.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찾고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항상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르고 두세 시간 내내 뒤적뒤적 자료를 찾고 그리고 생각하고 탐구하여 답안지를 써야만 마무리할 수 있던 그런 시험을 내신 학부 시절 스승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수많은 객관식과 단답한 시험으로 익숙해져 있고 외우는 것 위주의 공부를 강요받았던 저에겐 저 말이 엄청난 깨달음으로 다가왔고 저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들과는 다른 저만의 성향과 성장을 이끌었죠.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접한 조경업계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회사의 많은 선임들은 아래 직원인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신있게 사회에 나왔지만 저에게 그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았죠. 좋은 말로는 위계질서, 효율성 등을 이유로 그려야 했겠지만 실상은 본인이 편하고 결국 본인들이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회사들은 본인의 자산이라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사람을 뺏으려고 하는 등 굉장히 폐쇄적으로 업계가 운영된다는 것을 알았죠. 이 역시 경쟁이라는 좋은 이유 뒤에 숨은 회사들의 이기심이었을 겁니다. 또한 학회와 같은 연구단체들에서는 공유와 소통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연구는 거의 없고 이것들 또한 다른 분야와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게는 사람들, 크게는 회사들, 그리고 업계 전반적으로 팽배해져 있는 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이러한 폐쇄성은 이것이 옳다, 어쩔 수 없다 라는 말들과 함께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폐쇄성이 우리 조경의 발전에 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실력이 곧 본인들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엄청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와 맞지 않고 뒤처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쯤 해서 이런 컨텐츠를 구상하게 되었어요. 저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조경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였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혼자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건데 저의 이런 판단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았던 것 같아요. 정보의 양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정보의 시대를 지나 그것을 나누기 시작한 공유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한 소통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 회사, 분야가 분명 우위에 서고 살아남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대를 이끄는 많은 분야의 회사와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 조경학계는 참 늦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이러한 노력이 전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와 도서, 포럼들이 개최되고 있죠. 하지만 단순히 책을 내고 교육을 하고 이러한 것으로 공유와 소통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같이 고민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이죠. 여기에 푼시의 조경 이야기가 작게나마 역할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길 원했고 3년이 지난 지금 몇몇의 훌륭한 조경인들이 목적이 저와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물론 훨씬 더더욱 활발해지길 바라고 있죠. 그리고 조경업계에 종사하며 느꼈던 것들을 하나 더 공유하자면 우리 조경은 항상 의리의 입장이고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설계사무실에 근무했을 때는 건설사와 건축에게 갑질을 당하고 엔지니어링에서는 근무할 때는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당하죠. 그리고 회사로 들어오면 위에 사람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보다 인정받는 직장 동료에게도 정치질을 당합니다. 물론 사회생활이 그런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진지한 조경을 하는 것이 그리고 개개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과연 회사는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경은 커갈 수 있을까요? 또한 학부 시절보다 사회에서 느끼는 조경의 인지도는 생각보다 너무 낮았습니다. 건축, 도시계획, 토목, 디자인 등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일하면서 조경의 나약한 힘과 낮은 인지도가 수시로 느껴졌습니다. 가뜩이나 건설 분야 자체의 인지도도 좁은데 그 안에 속한 우리 조경의 인지도는 말도 안 되게 작았죠. 이 또한 학부 때 배웠던 총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조경이라는 점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조경은 갑과 을이 아닌 그 어느 누구와도 동등한 위치에서 작동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긍정적인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했던 당연한 가치들이 10년 정도 지나야 겨우겨우 실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 갯벌을 간척하는 새만금 사업이나 강을 흐르지 못하게 했던 4대강 사업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은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의 인지도가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계는 분명하지만 적어도 인접 다른 분야 정도의 인지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약할 것을 알지만 조경의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는 욕심. 그것이 푼시의 조경 이야기 시작의 두 번째 이유이며 이는 업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꿨었고 예술로서의 조경에는 소질이 없는 전 최고가 될 수 없다 판단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ENTP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쉽게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잘해왔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장점과 잘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전 이런 것에 자신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많은 이기심과 정치질이 난무하는 이 회사 생활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병행할 필요가 있었고 앞서 설명했듯이 시대는 공유와 소통의 시대로 변하고 있기에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으며 미래를 보장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도 푼시의 조경 이야기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금전적인 수익까지 따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결국 푼시의 조경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 제가 몇 번 언급했었던 조경의 대중화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이를테면 시대에 뒤처진다든가 공유와 소통이 부족하다든가 등등의 다양한 현상들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고 다들 여건이 어렵고 힘들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조경 사업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대가도 오르고 법도 제정하고 하면 좋아질까요? 결국 우리들끼리만의 리그이지 않을까요? 건축과 같이
분야의 대중화가 된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조경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어 많은 사업을 창출할 것이며 결국 법도 제정되고 대가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조경학과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조경 설계 시장에 젊고 경력 있는 인력이 시장에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조경의 활성화가 된다면 자연스레 저희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세상도 좋게 변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조경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어야겠고, 스타 조경인들이 방송에 출연하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공원이나 우수한 유명 공간들이 시장이나 나라에서만 만든 것이 아닌 우리 조경가가 설계하고 시공했다는 것도 인지가 돼야겠죠. 이 밖에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고, 언젠가는 이러한 조경의 대중화를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회사에 근무했던 저는 1년 만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여기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운 좋게 투자에 성공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것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위의 다양한 상황들이 10년 전에 비해 생각보다 개선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조경에 답답한 상황들이 더욱더 절실히 와닿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시장 안에선 절대 그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쉬면서 저만의 방법으로 그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로 했던 컨텐츠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꼭 올려서 올 한 해는 전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컨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래오래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푼시의 조경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